2020년 한 가족을 집안에 가둔 채 불태워 5명이 사망하는 끔찍한 방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범인이 체포된 뒤 밝혀진 범행 동기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범인은 "죄송합니다. 당신과 저는 아무런 원한이 없습니다. 제가 잘못 태웠습니다." 5명의 목숨을 앗아간 방화 사건. 그 이유는 단지 아이폰 한 대 때문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눈을 감으면 들리는 이야기 서늘입니다. 2020년 8월 5일 새벽 2시 40분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시 아말리아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밖에서 들려오는 시끄러운 소리에 잠에서 깼고 이상한 느낌이 든 그녀는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창문 밖을 본 순간 그녀는 눈앞의 광경을 보고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이웃집이 불길에 휩싸여 있었고 시커먼 연기가 하늘로 솟구쳤고 불길은 집 전체를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아말리아는 즉시 남편을 깨워 아래층으로 내려왔습니다. 근처를 순찰 중이던 경찰도 곧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불길은 너무나 거셌습니다. 주택 대부분이 목조 구조였기 때문에 불은 순식간에 번졌고 누구도 쉽게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눈앞에서 집 전체가 불길에 삼켜지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건 당시 그 집안에는 모두 8명이 있었습니다. 그중 3명의 성인은 2층 창문을 통해 뛰어내려 다행히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1층에 있던 사람들은 불길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소방관들이 현장에 도착해 화재를 진압한 뒤 1층에서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사망자는 29세의 지브릴, 그의 아내인 23세의 아관, 그리고 불과 22개월밖에 되지 않은 어린 딸 카디자였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는 이들의 친척인 25살의 하산과 그의 6살 된 딸 아바였습니다. 이들은 모두 서아프리카 세네갈 출신의 합법적인 이민자들이었습니다. 평범하고 행복했던 한 가정은 단 하룻밤 만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하지만 수사가 시작된 뒤 경찰은 이 화재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누군가 고의로 불을 지른 것이었습니다. 발화 지점은 1층 출입문, 즉 불은 사람들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길을 막는 위치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게다가 사건이 발생한 시간은 새벽 2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집 안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깊이 잠들어 있었고 화재를 발견했을 때는 이미 불길이 너무 크게 번진 뒤였습니다. 경찰은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집안의 사람들을 불태워 죽였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안에는 어린 아이와 아기도 있었기에 범인은 매우 잔인하고 악랄한 인물임이 분명했습니다. 피해자들이 모두 서아프리카 출신의 이민자이자 무슬림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람들은 이 사건이 종교나 인종을 겨냥한 증오 범죄일 가능성도 의심했습니다. 이민자 커뮤니티 전체가 불안에 빠졌고 사람들은 자신의 집이 다음 표적이 될까 두려워했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집에 감시 카메라와 경보 장치를 설치했고 경찰은 범인을 찾기 위해 수사를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사건 현장 인근의 감시 카메라 영상을 확보했고 영상 속에는 수상한 인물 3명이 등장했습니다. 3사람 모두 얼굴 전체를 가리고 있었고 검은색 후드티와 긴 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사건 발생 전
이들은 검은색 차량을 타고 주택가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불을 지른 뒤 같은 차량을 타고 현장을 빠르게 빠져나갔습니다. 경찰은 범인 검거에 결정적인 제보를 해주는 사람에게 14,000달러의 현상금을 내걸었습니다. 하지만 수사는 좀처럼 진전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가족의 주변 인간관계도 조사했지만 가족들은 누구와도 특별한 갈등이 없었습니다. 원한을 품을 만한 사람도 찾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감시 카메라 영상을 분석한 경찰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범인들은 무작위로 범행을 저지른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세 사람은 마치 정확한 목적지가 있는 것처럼 곧장 피해자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이 집을 선택한 것일까요? 범행 동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수사는 5개월이 넘도록 아무런 진전이 없었습니다. 용의자조차 한 명도 찾지 못하자 시민들의 불만도 커졌고 경찰에 대한 압박도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경찰은 한 가지 가설을 세웠습니다. 만약 범인들이 처음부터 이 집을 목표로 삼았다면 범행 전에 이 주택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에서 검색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현지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던 검색 서비스는 구글이었습니다. 경찰은 구글에 사건 발생 전 15일 동안 해당 주소를 검색한 기록을 요청하기 위해 수색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건 발생 전 15일 동안 피해자의 주소는 총 61번이 검색되어 있었습니다. 검색에 사용된 계정은 모두 8명이었고 그중 5명은 콜로라도주에서 접속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은 이 5개의 IP 주소를 추적하기 위해 다시 수색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해당 IP 주소를 사용한 사람들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이 이들을 한 명씩 조사한 결과 결국 방화 사건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3명의 용의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경찰을 더욱 놀라게 한 것은 용의자들의 나이였습니다. 세 사람 모두 아직 성인이 아니었습니다. 16세의 케빈, 또 다른 16세의 가문, 그리고 14세의 딜롱. 경찰은 세 사람의 통신 기록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케빈이 전체 범행을 계획한 주모자였고 가문과 딜롱이 공범으로 가담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이 3명의 소년들은 피해자 가족과 어떤 깊은 원한을 품고 있었던 것일까요? 신문이 계속되자 세 사람은 더 이상 범행을 부인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범행 동기를 털어놓았습니다. 5명의 목숨을 앗아간 방화 사건, 그 이유는 놀랍게도 아이폰 한 대였습니다. 주모자였던 케빈은 당시 16세의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사건 발생 약 2주 전, 케빈은 덴버 시내의 한 공원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강도를 당했고 범인은 그의 배낭과 신발을 빼앗았습니다. 하지만 케빈이 가장 분노했던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가 가장 아끼던 아이폰까지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다른 물건들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케빈에게는 그 아이폰이 가장 소중했던 겁니다. 그는 휴대전화의 위치 추적 기능을 이용해 자신의 아이폰을 찾으려고 했고 위치는 공항 근처로 표시되었습니다. 하지만 휴대전화 위치 추적 기능을 사용해 본 사람이라면 알 수 있듯이 위치 정보는 항상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상당한 오차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케빈이 휴대전화 역시 정확한 위치가 아닌 공항 근처라는 정도만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케빈은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훔쳐간 사람이 해당 주소의 집 안에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현장에 직접 가서 상황을 확인하지도 않았고 그 집에 누가 살고 있는지도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훔쳤다고 믿었고 그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기로 결심했던 겁니다. 케빈은 범행을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2명의 공범, 가문과 딜롱을 끌어들였습니다. 두 사람은 케빈에게 어떻게 복수할지, 어떻게 도망칠지에 대해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케빈에게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 집에 휴대전화를 훔친 사람이 있는지, 정말 그 집이 범행 장소가 맞는지 아무도 확인하지 않았던 겁니다. 세 사람은 케빈의 말을 그대로 믿었고 그 결과의 대가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2020년 8월 5일 세 사람은 마스크를 쓴 채 차량을 몰고 피해자의 집으로 향했고 휘발유통을 들고 집에 접근했습니다. 그들은 1층 출입구와 벽 주변에 휘발유를 뿌렸고 불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케빈은 다음날 뉴스 보도를 보고서야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가족은 자신의 아이폰을 훔친 사람들이 아니었고 그는 완전히 엉뚱한 사람들을 공격한 것이었습니다. 법정에서 케빈은 방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람을 죽일 생각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단지 상대방을 겁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공범인 가문 역시 세 사람에게 구체적인 살인 계획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세 사람은 범행 전 수천 건에 가까운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범행에 대해 계속 논의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들이 단지 상대방을 겁주고 싶었던 것일까요? 감시 카메라 영상 속에서 세 사람은 차량에서 내릴 때 휘발유통만 들고 있었고 다른 무기는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만약 단순히 상대방을 겁주려고 했다면 왜 야구 방망이나 다른 위협적인 도구를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왜 한밤중에 사람들이 잠든 집에 몰래 들어가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렀을까요? 세 사람은 휘발유에 불을 붙였을 때 어떤 결과가 발생할지 충분히 알 수 있는 나이였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순간적인 실수가 아니라 명확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한 행동이었습니다. 때문에 경찰은 이들이 단순한 방화가 아니라 사람을 죽일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이 사건은 수사 방식 때문에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경찰이 구글의 사용자의 인터넷 검색 기록을 요청해 범인을 찾아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경찰의 수사 방식이 개인의 사생활과 헌법상 권리를 침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경찰이 특정 주소를 검색한 모든 사람들의 정보를 확보한다면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까지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했습니다. 법정에서도 변호인 측은 경찰이 확보한 증거의 합법성에 의문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경찰이 신청한 수색영장이 적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을 바탕으로 수색영장을 신청했으며 무차별적으로 국민의 사생활을 침해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콜로라도주에는 사형 제도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가장 무거운 형벌은 종신형입니다. 범행의 죄질이 매우 무거웠기 때문에 16세였던 케빈과 가문은 성인으로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장 어린 공범인 14세 딜롱은 2023년에 먼저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나이가 14세였기 때문에 그의 실제 사진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딜롱은 공범이었고 수사 과정에서 비교적 유죄를 인정하는 태도를 보여 법원은 딜롱에게 청소년 교정시설에서 3년을 복역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후 청소년 교도소에서 7년을 복역하게 되어 총 10년의 형기를 받게 되었습니다. 2024년 1월 공범 가문은 검찰과 유죄 인정에 합의했습니다. 그는 2급 살인 혐의를 인정했고 최종적으로 4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의 나이가 비교적 어렸기 때문에 20년 후 가석방의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도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2024년 5월 주모자 케빈 역시 검찰과 유죄 인정에 합의했고 그는 2건의 살인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검찰은 나머지 수십 건의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를 포기했고 케빈은 6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 결과가 발표된 후 피해자 가족들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법원의 판결이 진정한 정의를 대신할 수는 없다고 말입니다. 범인들은 언젠가 수십 년 뒤 사회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고 어쩌면 가족에게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가족들은 더 이상 가족을 되돌려 받을 수 없습니다. 그들의 가족은 단 한 대의 아이폰 때문에 잔인하게 살해되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살인범들이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정의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단순한 오해와 잘못된 확신이 5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우리에게 한 가지 무서운 사실을 보여줍니다. 잘못된 믿음 하나가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조용한 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토요일 밤에도 또 다른 실제 사건으로 찾아오겠습니다.